여기 녹음하면 맞지? 해보시죠. 2018년 2월 22일 학습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한 10시 반 정도, 10시 33분 정도 맞추는 걸로 간략하게 이렇게. 자, 해봐, 시작. 어제 학습한 내용은 CPU의 프로세싱 구조에 대해서 학습했는데, CPU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은 일단 사용자가 짠 C 코드를 컴파일러가 그 코드 인스트럭션을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영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 중에서 명령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데이터 부분은 그 프로그램 영역에서 참조하는 데이터 영역과 그 데이터의 주소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CPU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구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폰 노이만 아키텍처와 하버드 아키텍처란입니다.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컴퓨터 속도가 빠르지 못했던 예전에 사용되는 구조로 데이터 버스와 추수 버스가 통합되어 있어 한 번에 한 가지 작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고속 연산 처리가 주가 된 현재의 컴퓨터에는 맞지 않아서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버드 아키텍처는 폰 노이만 구조의 그 병목 형상을 개선한 구조로 데이터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와 어드레스 메모리에 접근하는 버스가 각각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CPU가 명령을 받으면서 데이터와 어드레스를 한꺼번에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버스의 병목 현상이 해결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CPU가 명령을 처리하는데 하는 작업은 fetch와 decode, 그리고 read, execute, write 그 5가지 종류가 있고, fetch와 decode, read는 각각 2가지 공정으로 나눠 총 8가지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CPU가 한 번에 처리하는 공정은 한 공정당 최대 한 번씩밖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명령어를 처리하고 다음 명령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8클락, 그 8가지 동작, 그러니까 8클락 동안 그 명령을 처리하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빈 공간이 7클락이나 생겨버립니다. 그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 구조를 채택하였는데, 이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은 이 보라색 네모처럼 같지만, 대신 한 명령어당 한 공정을 처리하게 됨으로써 최대 8개의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조를 사용하면 한 클락당 한 명령어가 계속 연속적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명령이 연속적으로 계속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CPU가 메모리의 주소를 지정하는 방식에는 인텔과 2833 같이 인베디드 시스템이 다른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복잡하고 큰 명령어를 처리하는 인텔과 달리 인베디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는, 그 중에서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는 오퍼랜드 안에 내포되어 있는 값 자체가 참조하는 주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메모리에 접근하는 속도만 고려하게 돼서 속도가 빠르지만 주소의 크기가 오퍼랜드 필드까지만으로 한정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택 어드레싱 모드는 CPU 안에 있는 스택 포인터의 값과 6비트의 옵셋을 사용하는데, 이 옵셋에 관해서는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리고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는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인데, 오퍼랜드가 포함하고 있는 주소 값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곳에 또 다른 주소 값이 있어서 기존의 다이렉트 모드에서 오퍼랜드 필드까지 제한되던 주소의 크기가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대신 간접 이동이기 때문에 한 번 이동하고 2번 이동하기 때문에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보다는 속도가 느립니다. 읽는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레지스터 어드레싱 모드는 오퍼랜드 값에 레지스터의 이름이 값으로 들어가 있고, 그 레지스터로 이동했을 때 그 레지스터가 가진 주소값을 참조하는, 메모리가 참조하는 주소값으로 읽어오는 방식입니다. 직접 방식보다는 레지스터에 접근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느리지만, 간접 방식처럼 메모리를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빠릅니다. 또 이번에 컴파일러는 이 CPU가 코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컴파일러가 필요한데, 이 컴파일러는 C 코드를 어셈블리어로 변경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셈블리어는 또 어셈블러라는 연산자에 의해서 기계어로 변형이 되는데, 이 기계어는 이진수로 되어 있으며 이 컴퓨터는 이 기계어를 통해서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로 코드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데, 프로그램 영역과 초기화 영역, 그리고 비초기화 영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프로그램 코드는 그 코드에서 프로그램이 직접 행해야 되는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이 텍스트로 묶여서 비휘발성 메모리, 그러니까 플래시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 플래시에 저장된 명령어는 칩이 구동될 때마다 항상 같은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초기화 영역에는 initialized 명령에는 그 명령어 부분이 CPU 칩이 초기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나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함수와 데이터는 명령에 의해서 생성되는 데이터도 있고, 아니면 초반부터 필요한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비휘발성 메모리 플래시와 휘발성 메모리인 램에 나누어서 저장되게 됩니다.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초기화 영역에서 필요한 초기화 함수가 Cinit이라는 덩어리로 플래시에 저장되게 되고, 그 함수가 사용한 프로그램 동작 처음부터 끝까지 값이 변하지 않는 상수 부분이 .const라는 덩어리로 플래시에 저장되게 됩니다. 반대로 값이 변하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역 변수나 글로벌 변수 같이 일반 변수들은 휘발성 메모리 램에 저장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초기화 영역에는 초기화 함수에는 필요 없는 부분이며, 이는 프로그램 코드에서 초기화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추후에 동작하면서 사용되게 되는 코드들을 매프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들은 데이터와 BSS 스택으로 나누어 램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상 2018년 2월 20일 학습 내용이었고, 학습 내용하면서 질문사항이 있었던 게, 파이프라인 해저드가 성능 저하를 일으킨다고 파이프라인 구조에서 그것의 단점이라고 들었는데, 이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한 개의 명령어가 빠졌을 때 그 낭비되는 클락 때문에 속도 저하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해줘야 되나? 예스. 네. 투자한 시간 대비 나가는 진도는 많진 않구나. 이것도 좀 속도가 더 붙어야겠지. 네. 우선은 내용도 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거는 대충 넘겨짚고 있는데, 일단 내용이 좀 우선 아직은 초반이니까 아주 이상한 것만 클럭 낭비가 심하다고 감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제어한다 이 정도 관점에서 봐줘. 네.
하고 가장 빠른 건 레지스터 어드레싱 모드가 제일 빨라. 여기 어떤 것보다도 제일 빨라. 레지스터 어드레싱 모드는 CPU 내부에 있는 데이터 영역을 직접 쓰는 거기 때문에 주소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 일련의 제어 신호가 전혀 필요 없어. 얘는 그냥 CPU가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바로 쓰는 거. 엄마 택배 좀 보내주세요. 이거랑은 틀려. 주소가 필요 없다고. 그냥 바로 띡 꺼내가지고. 제가 적은 게 그러면 그 레지스터 간접 방식입니까? 제가 적어놓은 게 원래는 레지스터 자체. 레지스터 간접은 다 인다이렉팅 어드레싱 모드에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레지스터랑 네. 스택이랑 다이렉트를 뺀 모든 거는 다 인다이렉트야. 그러니까 여기서 인다이렉트 보면 인다이렉트, 베이스, 옵셋, 어드레싱 모드 막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이 막 쭉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 네. 인다이렉트야 다. 그러니까 레지스터 이름이 적혀 있거나 스택을 쓰거나 주소를 직접 쓰는 게 아닌 모든 것들은 다 간접 방식. 내가 뭐 말을 이렇게 굳이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말을 했나? 변하지 않는 값은 플래시에 가벼운 값은 램에.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판단해서 집어넣었는데 보통 아까 컨스트처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값은 플래시에 넣는 게 맞다고 하죠. 이거는 플래시에 들어가는데 네. 가벼운 값 계속 쓰고 빼고 해야 돼서 그냥 변수라고 하죠. 변수. 네. 가벼운 값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 그치? 이건 상수. 불변 값은 상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가벼운 값은 변수. 이렇게. 굳이 이 그림 낼 거면은 컴파일러 종류나 좀 더 단계별로 시컴파일러, 어셈블러, 기계어 이렇게 하는 거 자료 넣는 게 더 좋을 뻔했네. 우선 이 정도. 자, 수고하셨고요. 진도를 좀 더 빼도록 해. 약간 느리긴 하다잉. 네. 이 정도. 오늘은 이 정도는 하자. 그리고 여기 좀 적긴 애매해서 또 궁금한 거 있어? 예, 애매해서 질문으로만 따로 빼는 게 있었는데. 질문? 질문 지금 빨리 해. 요거 녹화되는 동안 하게. 네. 이 교수님, 박사님 강의 자료 중에서 하버드 아키텍처 이렇게 프로그램 데이터 입력 구분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소는 같은데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다른다는 것에 이 주소에 저장된 값은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구분하는 게 하버드 아키텍처가 프로그램이랑 데이터 영역에 버스가 따로 이렇게 두 개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다르다고 보시는 두 개 다른 주소가 네. 하버드 아키텍처는 프로그램 메모리랑 데이터 메모리 공간에 주소값이랑 데이터 라인이 각각 독자적으로 붙어 있어. 주소값도 독자적으로. 어드레스 라인도 각각 붙어 있어. 각각. 이거 아예 CPU에서 네. 따로 나가. 어드레스 라인 자체가 물리적으로. 메모리 주소는 공유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개념이 잘못된 게 메모리 주소를 공유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라고 치면 아파트 1동, 아파트 2동이 있다. 근데 1동도 1층의 첫 번째 집은 101호인 거고 네. 2층도 1층의 첫 번째 집은 101호인 거야. 동수가 다른 것 뿐인 거지. 그건 공유가 아니라 그냥 메모리 공간이다 보니까 메모리 부품이잖아. 그냥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 쌓여있는 위치가 같다는, 위치 정보가 같다는 거지. 얘랑 어드레스 라인이 붙어서 공유되고 있다라는 개념은 아니라고. 그럼 얘는 아파트 층에 비교하겠고 얘는 아파트 호수. 그치. 그러니까 1호, 2호, 3호 개념인 거고 네. 1동, 2동의 차이인 거지. 여하튼간에 어드레스 라인은 독자적이고 데이터 라인도 독자적이다라고 하면은 이해하기 쉬워. 훨씬. 그리고 이게 지금 저번에 CCS 좀 쓰다가 그 CMD 파일 보니까 페이지로 막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플래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 페이지 보이는 게 여기 보이는 페이징 방식입니까? 이랑 틀려. 다른 그러니까
용어가 비슷하게 있어서 그렇긴 한데 네. 그 CMD에 있는 페이지는 그냥 걔네 문법일 뿐이야. 그냥 그 남은 거. 그 CMD 파일에 있는 내용은 TI사 고유의 양식인 거지. 네. 다른 회사가 그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페이지 제로, 페이지 1은 그 페이징이랑 관계없어. 그냥 걔네들이 그렇게 나눈 것뿐이야. 페이지 제로는 가만히 보면 플래시랑 관련된 거고 네. 페이지 1은 그 램 데이터랑 관련된.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냥 분류해 놓은 거야 그렇게. 용어가 같다고 해서 그게 같다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지. 아까 파이프라인인데 클럭 낭비가 심합니다. 이렇게까지 유추할 필요는 없어. 이게 인베디드 쪽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는 너무 깊은 철학적 사고까지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정보와 정보를 링크하는 수준에서 끝나야지 정보와 정보를 합쳐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면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거든. 내가 그래서 맨날 10%만 하라고 하는 거야. 네. 어떤 정보랑 정보가 결합돼서 너가 새롭게 이해되는 거는 계속 네가 지금 일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누적되면 해결이 돼 자동으로. 어쨌든 뭐 처음 단계부터 뭐 이거의 깊은 뜻은 이걸까 막 이렇게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 그러면 너무 힘들어 공부하기. 자, 우선 그러하다. 네. 하고 아마 너희 수업 시간에 배웠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컴파일러 어셈블러 아마 이런 거가 뭐 우리 인터넷에 훌륭한 분들 많잖아. 네. 뭐 대충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커, 인터프리터 약간 이런 식인데 인터프리터는 대표적인 언어가 자바 이런 거 있지. 새로 써요. 자바는 자바 언어를 이 시스템에 자바 뭐 OS라고 해야 되나? 뭐 자바 해석기가 설치돼 있으면 그거를 그냥 자기가 실행을 해주는 거야. 이걸 뭐로 비유해야 되지?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이랑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삼성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잖아. 근데 쓰는 방법은 언어는 다르게 되지만 자기네들이 누르는 버튼이나 이런 건 다 알아서 쓰잖아 지들이. 그지? 그거야. 그래서 운영체제한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여기서 해석기라고 부르는데 그거고, 컴파일러는 C 언어를 어셈블러 코드로 바꾸는 거고, 어셈블러는 어셈블 언어를 니모닉 기계어로 바꾸는 거고, 이신 데이터. 하고 링커는 그 언어를, 그러니까 어셈블러에서 기계어로 바뀔 때 링커랑 어셈블러 합쳐져 가지고 특정 메모리 공간에 쭉 배치하는 거거든. 그냥 뭐 이 정도의 어떤 컴파일 이 순서가 있어. 이런 순서 같은 것 좀 보면은 도움이 되겠네. 나중에 요걸 이해하려면 그런 걸 좀 봐야 돼. 근데 그것도 그냥 이해하는 차원에서 봐야지. 너무 보면은 머리 아파. 그렇게까지 안 봐도 돼. 너 엔진 설계할 줄 아냐? 모르잖아. 네. 근데 엔진 설계 못하면은 운전면허 따면 안 돼? 아무 관계 없잖아. 근데 엔진을 이해하면 좀 좋겠지. 약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다. 그래서 막 너무 깊게 막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순서로 그냥 가는구나, 뭐 이렇게 좀 가면 되고. 이러면 뭐 카타 있네. 나는 예전에 이거를 로마 기법으로 봤는데, 이거를 뭐 쉽게 어떻게 뭐 이건 지금 말하기는 뭐하다. 요게 해서 너가 짠 언어를
어떤 하드웨어의 메모리 공간에 적재하는, 로드하는 순서를 설명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된다라고. 보통은 롬화 기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요새는 그런 책이 잘 안 나오니까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볼 일이 있겠지. 아마 어떤 전문 서적이 있을 거야. 롬화 기법에 대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보고 여튼간에 속도는 좀 내. 네. 좀 더 바리바리 내가지고 빨랑빨랑해. 일단 수고하셨어. 일단 여기서 일단 맞추자. 네.